네, 한 번 보면 취업 생각, 두 번 보면 취업 문턱. 세 번 보면 취업 성공, 취업엔 2부 활짝 문을 열었습니다. 네, 2부 순서는요. 직장인들의 말 못할 고민을 들어주고 해결하는 직장인 생존법 시작인데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직장에서 살아남기 참 힘들잖아요. 네. 정말 열심히 살아남기 위한 색다른 상담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네. 직장인 생존법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스카우트의 최현정 팀장 그리고 취업인재개발원의 정현기 실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두 분 오늘 처음으로 저희와 함께 하게 됐는데요. 네, 두 분의 각오 한 말씀씩 먼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첫 방송이라 상당히 긴장되는데 빨리 적응해가지고 예. 자든들 취업 준비생들인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 네. 금방 적응하셨네요. 적응하셨어요. 네. 네. 자, 그리고 네, 안녕하세요. 직장인 여러분. 2012년 새해 계획 많이 세우셨죠? 1년 동안 알차고 즐거운 직장생활 하실 수 있도록 희망의 등불이 되고 싶은 최현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두 분은 오늘 뵈니까 정말 네. 든든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두 분은 직장 생활이 몇 년 차이신지, 그리고 생존하기 위해서 우리 직장인들이 중요한 거 뭐 꼭 하나 뽑아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올해 19년 차로 곧 20년 차 됩니다. 직장 19년 차, 이제 올해 20년 차. 예. 어머, 네. 동안이시네요, 실장님.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제가 생각에는 직장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화라고 생각됩니다. 좋아요. 네, 네. 결국은 직장이 조직 생활이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직장 생활에서 보면 인간관계가 나빠져가지고 회사 그만두는 사람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예. 결국은 직장 생활에서 인간관계, 즉 조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맞아요. 직장 네. 경력 20년 차께서 알려준 네. 인간관계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최현정 팀장님께서는 뭘 가장 중요하다고 예. 생각하시나요? 네, 저는 실장님에 비해서는 좀 병아리인 것 같은데요. 직장생활 6년 했고요. 아무래도 변화가 좀 많은 시기다 보니까 네. 직장 내에서도 변화에 좀 민감해야 되고 위기가 있을 때마다 좀 더 이제 잘 버텨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배운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직장 생활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 애환과 에피소드를 받고 있습니다. 네. 자, 카톡을 지금 여러분들 궁금한 거 있으면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연을 또 받고 있는데요. 예, 사연을 지금 잠깐 또 소개를 네, 해드리고 그럴게요. 이분의 고민 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은 카톡 아이디 쭈니아빠님께서 보내신 사연입니다. 자, 저는 유통업체에 다니고 있는 34살 직장인입니다. 거래처 간부들에게 시도 때도 없이 전화가 걸려옵니다. 그나마 이 회사 업무 중일 때는 괜찮은데요. 이 회사 퇴근 후나 휴일에도 아무 때나 전화를 해서 물건값을 깎아줄 수 없냐, 공짜 제품을 보내달라, 계열사 호텔을 무료로 이용하게 해달라 요구를 해옵니다. 네. 좀 짜증나시겠어요? 자, 이런 전화를 받을 때마다 짜증도 나고 한마디 해주고 싶은데 그래도 거래처고 저는 의뢰 입장이다 보니 꼭 참고 가능한 한 친절하게 부탁을 드려주려고 합니다. 그래요. 예, 이럴 때는 참 먹고 살기 어렵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런 진상갑들에게 진상.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 라고 네.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너무하네, 정말. 이 사연에서도 이 짜증이 막 묻어나는데요. 예, 휴일에도 전화를 거는 건 네. 정말 좀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죠. 그렇습니다. 네. 이게 우리 쭈니 아빠라고 그랬나요? 쭈니 아빠만의 어떤 고민이 아닌 것 같아요. 네. 바로 이게 우리 직장인들이 풀어야 될 숙제인데 네. 갑과 을. 네, 이 이런 요 관계가 관계, 참- 종속 관계죠. 이게 너무 네, 싫어요. 네.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겁니까? 갑과 을이 도대체. 네. 원래 갑과 을이라는 게 예. 원래 그 십간지 중에 갑을 병정 있잖아요. 네. 단순히 갑과 을이라면 첫 번째, 두 번째 그냥 순서일 뿐인데 이 갑자기 그 비즈니스 관계에 와가지고 이게 이제 권력 관계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글자에 그런 그 권력 관계가 들어있더라는 거죠. 예, 갑이 한자로 보면은 그 갑옷 갑자거든요. 이게 갑옷 갑자가 그래요? 맞아요. 한자를 그 글자를 한번 보면은 예. 그게 보면은 이게 뿌리가 그 생명을 그 두꺼운 갑옷을 뚫고 나왔다. 그래서 그게 힘을 느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반면에 을은 보면은 한자 그 옥편에 보면은 새을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생선창자을, 네. 그 다음에 구벌을입니다. 예. 그 다음에 글자 자체가 보면은 굽어 있잖아요. 그래서 참 아이러니하게 좀 굽신거린다. 이게 현재 비즈니스의 갑을 관계, 권력 관계를 글자 안에서도 있다는 게 참 아이러니하더라고요. 글자 모양만 봐도 그런 게 또 네, 나오네요. 네. 예. 근데 어쨌든 현실 관계 속에서 갑과 을의 가장 대표적인 그런 관계가 상사와 부하 직원이 아닐까 싶어요. 예. 팀장님께서는 어떻게 네, 보시나요? 맞습니다. 네. 직장인들에게 여쭤보면요. 네. 열의 아홉은 보통 자신이 을이라고 대답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갑인 직장으로부터 월급을
받아서 또 직위를 받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제 을은 값없이는 살기 어려운 존재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직장에서 지자체 관련한 사업을 주로 하다 보니까 공무원분들에게 좀 맞춰줘야 되는 그래서 을의 입장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비즈니스 세계에서도 동일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루에도 몇 번씩 갑과 을의 이제 자리를 바꾸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직장 내에서 을로서 질타받던 직원은요, 또 하청업체 직원 앞에서는 갑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사무실 안에서는 최고 갑이었던 사장님이 또 거래처 직원 앞에서는 굽신거려줘야 되는 을이 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음에 참 와닿네요. 뭐, 네. 저희도 을이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완전 을이죠. 예, 네. 저 을을하게 하겠습니다. 네, 네. 예. 자, 네. 특히 직장에서 보면요. 네. 예를 들어서 상사가 당구를 좋아하면은 자기가 못 치는 애들 좀 같이 쳐주고 또 술을 잘 마시면 또 맞춰야 되고 그런 사례들 어떤 것들이 또 있습니까? 그리고 회사에 직장 상사 위주로 가는 게 참 많죠. 그 보면은 그 회사에서 행사를 잡을 때도 행사 일정을 잡을 때도 굳이 그 직원들 입장에서 보기보다는 그 상사 입장을 많이 보거든요. 그 상사 같은 경우는 나이가 좀 있으니까 예. 집에 뭐 애들이 다 크고 하니까 집에 보면 주말에 놀 사람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지 꼭 주말에 일정을 잘 잡아요. 그러면 신혼이나 미혼들 같은 경우는 그날 평일날 일하고 그날 그 주말에 그 데이트를 하든지 가족과 해야 되는데 그러네요. 주말마다 상사를 걸보는 게 많이 괴롭죠. 그다음에 그 회식을 정할 때도 보면은 술 종류를 하든지 아니면 장소를 정할 때 그 모든 게 상사 위주로 갑니다. 전에 저희 상사 중에서 한 분이 예. 그 면류를 참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분이 그 직장 우리 그 직원들 경제 차원에서 점심을 같이 매일 한번 돌아가면서 먹는데 네. 그분이 면류를 좋아하다 보니까 계속 갈 때마다 뭐 짬뽕, 우동, 라면, 아니 그 회사식으로 회사 돈으로 좀 고급 음식도 먹어도 되는데 굳이 그런 것만 먹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메뉴를 좀 안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메뉴를 꼭 가서 먹는 게 괴롭더라고요. 그것도 뭐 가끔마다 술 마신 날, 술 마신 그 다음 날 좀 얼큰한 거 먹으면 좋을 건데 괜히 저 같은 싫어하는 메뉴를 먹을 때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주로 먹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예. 근데 저 맛있는 거 많이 사주는 갑은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네. 얼마나 좋아요. 저희도 꼭 갑이 되고 싶어요. 그렇죠? 먹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예, 근데요, 이 갑과 을의 관계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저희가 이와 관련된 아주 재밌는 조사 결과를 제가 예.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네. 이 여러 직업 중에서 최고의 갑이라고 꼽힌 직업은 최고의 갑. 무엇일까요? 네. 와, 참 갑이면 부러운 직업인데. 일단 권력이 좀 있어야 될 한번 것 같네요. 맞춰보세요. 네, 우선 팀장님 이야기 네, 저도 한번 맞춰보실까요? 그것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요. 네. 정말 돈과 권력을 한꺼번에 가지고 계신 분이 최고갑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그렇죠, 해봤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공직에 계신 정치인분들일까 아니면 권위 있는 교수님이실까 아니면 또 기업가이실까 고민을 해봤는데요. 네. 요즘 또 여론에 의해서도 질타받으면 한 번에 또 몰락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렇다 그렇죠. 보니까 최고갑이라는 게 정말 있기는 할까라는 의문이 들 때도 있습니다. 네. 또 그러네요. 말씀 그러네요. 듣다 예. 보니까. 네, 실장님은 어떻습니까? 어떤 직업일까요? 저는 아무래도 그 규제부서에 있는 공무원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힘을 가지고 그게 더 줄을 써야 되니까. 관리라고 하죠, 우리가. 예. 그래요. 근데 맞아요. 저기, 네. 저희 그 상은 씨하고 저희는 네네. 김지수 PD가 최고의 갑입니다. 예. 근데요, 잘 제가 부탁드릴게요. 들어보니까 예. 또 김지수 PD는 예, 예. 나름 또 고민이 있어 위에 CP분이 계시잖아요. 아, 또 갑이 있어요? 네, 그분께서 또 갑갑하다. 갑이 있더라고요. 진짜? 그러니까요. 이게 영원한 이 선방어 사실관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 영원한 최고의 갑은 없지 않나. 또 이런 생각이 그러네요. 드는데. 그렇습니다. 예, 제가 이 조사 결과는 어쨌든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알려주세요. 직장인들에게 우리나라 주요 중 가장 이 최고의 갑 직업은 무엇일까요? 했더니요. 네. 30% 이상이,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공무원 답변하셨고요. 예. 공직자 답변해주셨습니다. 자, 2위가 기업 CEO였고요. 3위가 정치인, 그 다음에 대기업 회사원, 네, 그 다음에 법조인 순서대로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네. 저희 직업은 없네요. 네, 안타깝습니다. 씁쓸합니다. 네. 직장인들도 역시 최고의 갑은 공무원이라고 생각을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좀 잠시 조사 결과 살펴봤는데 이제 네. 사연으로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네. 어쨌든 우리 쭈니 아버님 지금 좀 힘든 상황을 겪고 계신데 이렇게 시도 때도 없이 걸려오는 갑의 전화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지 팀장님 네. 답 좀 주세요. 아, 네. 도와주세요. 네, 네. 도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쭈니 아빠님께서 직장 내에서 어떤 직위와 권한을 가지고 계신지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사적인 요구까지 들어주면서
따라서 우리가 그 거래를 유지시켜야만 하는지 혹은 또 그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계신지가 좀 궁금한데요. 그런 것까지 수용하면서 실적을 우선시하는가가 일단 관건일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을 잘 판단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무리한 요구를 하는 갑에게 잘 대해서 내가 성과를 내므로써 만족을 하는 타입이면 참 좋을 텐데 쭈니 아빠님은 그런 거에서 굉장히 피곤하고 이제 스트레스 받는 상황을 느끼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런 경우에는 일단 쭈니 아빠님의 상사분에게 이제 어떻게 하면 상의를 좀 해서요. 거래처의 요구 사항을 어느 정도까지 수용할 수 있는지를 이제 판단하고 정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갑의 비율을 맞추는데도 화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무조건 됩니다라거나 혹은 규정상 안 됩니다 딱 잘라 말하기보다는요. 일단 사내 규정상 정말 안 되는데 제가 특별히 해드리는 겁니다라거나 또 이제 여기까지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니까 좀 잘 봐주십시오라는 등의 이제 어떻게 하면 갑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팀장님은 혹시 그 이런 경험이 있으세요? 상사한테? 이제 본인이 예를 들어서 술 드세요, 안 드세요? 저는 잘은 못 마십니다. 근데 이제 막 술을 마시자고 해. 네. 잘 못 먹는데. 네. 그럴 때는 어떤 식으로 넘기십니까? 저는 제가 요즘 한약을 먹고 있어서 한약 먹는다고? 고정적인 네, 이유죠. 네. 네, 한약. 그러면 그래요. 이제 많이 봐주시던가요? 봐줘요? 어때요? 그럼요. 네. 이제 아무래도 좀 여자 부하 직원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조금 배려해 주시는 경우가 좀 그래서 상사가 만약에 한약을 나눠 먹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네, 나중에 드리겠다고 나중에 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나중에 네. 한약을 드리시고. 자, 어떻습니까? 우리 정영희 시장님은 쭈니 아빠에게 어떤 결정을 드리겠습니까? 네. 예, 참 이 경우 참 애매합니다. 그죠? 이럴 때 보면은 참 들어주기도 그렇고 안 들어주기도 그렇고 근데 또 뭐 안 들어줄 수는 또 없잖아요. 딱 정해주세요. 애매하니까. 예. 네. 근데 그래도 방법은 없지는 않겠죠. 요즘 같은 경우 대기업들은 다 윤리 경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다고 좀 갑보고 직접 그 윤리 경영을 대놓고 이야기하려면은 그 굉장히 또 난리 나죠. 그렇죠. 어쩔 수 없이 그것도 그 이야기는 하는데 그걸 좀 살짝 돌리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뭔데요? 그러면은 예. 그 이제 어느 날 이제 그 갑하고 이야기를 할 때 네네네. 그 며칠 전에 그 갑 회사 그 감사팀에서 전화가 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보통 그 감사팀에 전화하면 윤리 경영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윤리 경영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감사팀에서 우리 갑이 예. 그 거래처하고 관계를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더라고. 예. 그때 이제 자기는 그 아주 잘 이야기했다. 갑인데 도움되도록 잘 이야기했다. 해주면서 그때 살짝 그 예전에 뭐 업무 외적인 이런 거 좀 부탁을 할 때 사실 이제 힘들었다. 그걸 살짝 언급을 해주면은 네. 갑 입장에서는 요즘 같은 경우 지금 회사가 잘리고 뭐 하는 위험이기 때문에 감사팀에 걸리면 큰일 나니까 그 다음에 아무래도 좀 자제를 하지 않겠냐. 일단은 좋은 네. 말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애로사항을 그렇죠. 조금 뒤에 네, 덧붙여서 살짝 좀, 그렇게. 또 노하우네요. 그러네, 그렇게 하겠네요. 예.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를 내겠습니다. 네네. 직장인들은 언제 자신을 을이라고 느꼈을까요? 네, 우리 정영기 네. 시장님부터. 네. 예, 누군가가 자기한테 좀 뭔가 부당한 대우를 했는데, 네. 근데 이 부당한 대우는 한 걸 부당하다고 말 못할 때, 그때 좀 그때. 제가 을이라는 느낌 막 들었습니다. 네, 그런 느낌 알겠습니다.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네. 네, 자, 시장님 우리 어떠세요? 팀장님. 팀장님은요? 네, 가장 많이 대답하지 않을까 싶은데 억지로 내가 원치 않는데도 감님들의 비위를 맞춰야 할 때 아닐까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예, 자,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딱 네, 제가 네. 정리해 드릴게요, 애매한 네. 것을. 1위가 상대의 지시에 무조건 따라야 할 때. 네. 그리고 2위가 비굴한 말과 행동을 할 때. 3위가 상대의 거드름 피는 듯한 말과 행동이 거슬릴 때라고 답변하셨네요. 네. 그리고 상대방에게 과도하게 친절하게 대할 때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나는 참 어쩔 수 없는 을이다라고 느낀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여기서 저희가 카카오톡 문자 잠깐 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당당한 을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라고 네. 주셨는데 당당한 을 뭐.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두 분 전문가에게 좀 이야기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당당한 을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게요. 이게 말은 쉬워도 참. 네네. 예. 네. 그 이제 당당하게 말씀해 주세요. 당당하게. 네. 당당하게 해주세요. 갑자기 이 자리에 네. 을이 된 기분이 돼가지고. 예, 갑과 뭔가 교환할 가치 있는 네. 아이템을 하나 가지고 있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그 보면은 그 갑이 평소에 뭘 원하는지 혹시 갑이 좀 부족한 부분이 뭔지를 알아가지고 그 부분을 보충할 그런 무기를 하나 가진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갑이 그 주식에 좀 관심이 있다면은 그 나만 알고 있는 주식 정보를 하나 살짝 알려줍니다. 그러다면은 업무적인 관계에서는 제가 을이 되고 네. 이제 그쪽이 갑이지만은 그 업무적인 외적인 경우 주식 관리인 거나 뭐 다른 관심사에 있을 경우는 제가 갑이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원래 그 직장인들이 자주 하는 일 있잖아요. 자기만의 무기를 가지고 있다 했듯이 그 갑과 교환할 가치가 있는 그런 뭐 무기를 하나, 그 노하우를 하나 갖고 있으면은 그 부분에서는 자기가 갑이 되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갑과 을이 바뀌니까 또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그 점이 항상 당당해질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요. 갑과 교환할 수 있는 아이템 한 가지 뭐가 준비하라. 있어요, 상원 씨는? 네, 뭐 교환할 괜찮은 거 있어요? 방법 같아요. 상원 저는 씨는? 그냥 네, 없습니다. 예. 네, 이제 만들어야 될 것 같네요. 그럼 예를 네. 들어서 우리 같은 경우 이제 방송을 주면 네. 열심히 하는 거예요. 네, 네. 그거밖에 없어. 그게 서로 교환하는 거예요. 자, 우리 최현정 팀장 어떻습니까? 네. 네, 우리 실장님께서 좀 현실적인 부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심리적인 부분 말씀드릴게요. 을에게 필요한 3가지 마인드가 있을 것 같은데 3가지 마인드 추천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겸손의 미덕을 갖는 것입니다. 때로는 감님들 앞에서 굽신거려야 된다는 때문에 자존심 많이 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스스로 몸을 낮춘다고 해서 내 자존심이 상하는 건 아닐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비굴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예의를 갖춰서 상대를 좀 높여주는 거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오픈 마인드인데요. 간혹 처음 만난 자리에서 이 갑이 이제 깐깐하다 혹은 굉장히 좀 만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좀 함부로 이제 함부로 행동을 하셨다가 뒤통수 맞는 경우 간혹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상대방에게 겸손함을 갖추셨다면 당연히 이제 열린 마음으로 상대를 포용하고 문제 상황에서 좀 긍정적으로 대응해 주시는 방법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열정인데요. 아무래도 비즈니스 관계에서는 일이 최고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정을 가지고 일에 도전하는 정신력을 가지고 이제 감님들에게 대하신다면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을로서 당당하게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사실은요, 저희가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라 누군가 인간관계를 맺고 사면 어디선든 이 갑과 을의 관계는 항상 발생하는데 그렇죠. 인생이 돌고 돌기 때문에 영원한 갑과 을은 없다는 것, 요거 하나는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을이라고 네. 너무 기죽을 필요 없습니다. 네. 당당하게 어깨 펴시고 그렇습니다. 열심히 네.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가 시험 관계상 네. 오늘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네요. 두 분 오늘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